안녕하세요, 이동민입니다. 오늘은 6강 전자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통장을 들고 다니면서 입출금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대부분 CD기라든가 ATM 기기를 이용을 해서 또는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교재에 172페이지를 먼저 펼쳐보시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사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전자금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전자적 장치와 또 접근 매체가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낼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낼 만한 그런 중요도가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에 출제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페이지가 쑥쑥 넘어가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독서하시듯이 차근차근 좀 읽어보시면 큰 무리 없이 시험을 자신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추후로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이야 비대면이고 비서면 계류고 113페이지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서류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글씨만 읽어봐도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을 해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이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을 사용을 하고, 한두 번쯤은 다 사용을 해보셨을 테고,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역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재 177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다. CD기와 ATM기, 그러니까 현금을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와, 우리가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음성이 나와서 좀 음성화되어 있는 그런 기기들, ATM 기기들이 있죠. 이 기기들은 이용 매체가 없어도 통장이라든가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갖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만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매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무매체 거래라고 합니다. 일단 거래의 큰 종류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뒤에 ATM기나 또는 CD기는 한 번쯤은 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텔레뱅킹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그 은행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역사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도 텔레뱅킹을 사용을 하고, 또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하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줄 서서 창구에서 번호 뽑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간소화가 됐죠. 이런 부분에서 전자금융은 앞으로도 더 간소화되고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위험성도 상당히 많죠. 어떤 해킹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어떤 전자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또는 해킹에 의해서 인출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뭐를 이용하는 대고객조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 별도 신청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텔레뱅킹을 사용을 할 경우에, 전화기를 사용을 할 경우에 조회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한정을 해서 따로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건데요. 얘는, 이 개념은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전화번호 1369번을 눌러서 이것은 별도의 신청 없이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카드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카드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그 은행원들이 흔히 카드를 발급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죠. 자, 그거는 이제 카드에 수수료도 있지만, 뭐 연회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카드 확대를 상당히 하나의 어떤 사업성의 확장으로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 금융권의 성장 동력으로서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83페이지에 좀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용카드가 있고 직불카드가 있고 체크카드가 있고 선불카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뭐 직불카드는 뭐 지금은 좀 많이 쓰지 않지만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어떤 단점을 좀 보완한 것이 체크카드로 할 수가 있겠죠.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어떤 그 광고를 위한 그런 기능으로서 선불카드들도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의 종류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무엇은 고객이 카드를 이용함과 동시에 고객의 신용 한도가 아닌 예금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금의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 결제 대금이 인출되는 그런 카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직불카드라고 하죠. 자, 이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도 있지만 이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예금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바로 즉시 인출되는 그런 카드를 직불카드라고 하죠. 자, 네 번째 문제 같은 페이지에 183쪽에 역시 또 다른 카드 종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자, 14세라는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불 결제 기능을 가진 카드이고, 자, 지불 결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 거래 대금은, 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연계된 예금 계좌 범위 내에서 즉시 인출되는 카드라고 했으니까 뭐하고 똑같죠? 직불카드와 같죠. 이 부분에서 연계된 예금 계좌 범위 내에서 즉시 인출된다는 점은 직불카드와 이 카드가 같습니다. 자, 이것은 체크카드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직불카드는 가맹한 가맹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 체크카드는 거의 모든 그런 그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불카드에 비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이해를 해두시면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다 카드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무슨 카드인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번 기회에 가지고 계신 카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이거를 암기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카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고객이 카드사에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그러니까 어떤 은행 계좌에 어느 정도의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대금이 결제가 되어 있고 카드를 그 다음에 구입을 해요. 그 다음에 카드에 저장된 금액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서 기프트 카드가, 자, 선물 카드죠. 대표적인 카드는 선불 카드. 자, 선불, 미리 지불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결제하고 그 금액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기프트 카드와 같은 선불 카드입니다. 요즘에는 뭐 홍보용이라든가 또 선물용으로도 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카드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선불카드는 법에서 정한 발급 한도에 제한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은 좀 메모를 좀 하시겠습니까? 책에다 아니면 노트에다가 좀 메모를 하시면 좋은데, 이 발급의 어떤 그 규제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최고 발급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의 최고 발급 한도에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김형식 선불카드일 경우에는 김형식,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서 사용하는 선불카드일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의 그러한 규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선불카드는 무작정 뭐든 얼마든지 돈을 집어넣고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직불카드 사용 금액은 후불 결제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신용카드 또 뭐 체크카드 이런 것들은 자, 후불식이었었죠. 그런데 직불카드는 예금계좌에서 즉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후불이 아니라 즉시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자, 2번도 틀렸죠. 자, 1번 제한이 있다 했었고, 자, 직불카드는 바로 빠져나니까 직불 방식이죠. 후불카드의 후불 결제 방식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불카드는 카드에 저장된 금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먼저 일정 금액을 통장에 입금을 하고 그 한도 내에서, 그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선불카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좀 중요한데요. 자, 혼동을 좀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직불카드는 할부 구매, 현금 서비스 및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직불카드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현금 카드라고 하기도 해요.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현금 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정된 가맹점에서는 이 직불카드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할부 구매라든가 현금 서비스, 특히 직불카드는 현금과 어떤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금 카드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금 서비스, 현금 인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직불카드가 지금 뭐 어떤 체크카드에 밀려서 좀 축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직불카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람 잡는 게 카드죠. 뭐 저도 지갑에 카드가 한 열 몇 장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가위로 오려버리고 해도 친구들, 뭐 친인척들이 뭐 어디에서 뭐 카드 하나 뭐 가입해줘 하면 또 거절 못해서 하나 가입을 하고, 또 그 약관이 뭔지 뭐 오긴 오지만, 집으로 오긴 오지만 자세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연회비가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10,000원인지 얼마인지, 뭐 얼마를 쓰면은 뭐 연회비를 제외해준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쓴 그런 카드가 많은데 꼬박 뭔가 집으로 오긴 옵니다. 이게 다 새어나가는 돈인데 저처럼 경제관념이 없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가계부를, 카드 계좌를 쓰셔서 관리를 하시면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큰 성공을 하시는데도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카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185페이지의 기출 확인을 보면서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체국 CD, ATM 무매체 거래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타은행의 무매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신청 없이 어떤 타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뭐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만, 또 뭐 주소라든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만 무매체 거래를, 뭐 CD기라든가 ATM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1369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고객은 텔레뱅킹 신청 없이 자, 이용 가능하다. 자, 1369 조회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메모를 해두시도록 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실지 명의가 확인된 김형식 선불카드는, 자, 선불카드가 뭐라고 했었죠? 선불카드는 미리 예금을 계좌에 이체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기프트카드가 대표적인 거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물품 할부 구매가 자, 불가능하고 어떤 현금 서비스라든가 현금 인출 기능, 자, 이런 것들이 전혀 직불카드와 다르게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두시고요. 물품 할부매라든가 또는 뭐 현금 서비스 인출 이런 것들은 직불카드가 가능한 것이지 선불카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혼란이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해를 해두시도록 하고, 전자금융으로 우체국 경조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뭐 이건 좀 상식에 맞지 않죠. 전자금융으로도 얼마든지 뭐 꽃배달 서비스라든가 이것들 충분히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려서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이 카드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요. 자, 기프트 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무기명 상품권이다. 자, 맞죠? 기프트 카드는 미리 돈을 충전을 하고 이체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 같은 그런 기능을 했었죠. 기프트 카드가 이제 대표적인 선불 카드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신용카드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수치들이 나오죠. 수치들이 나오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옳은 수치를 집어넣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 수치를 25%를 뭐 23% 또는 20%, 15%로 살짝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 300. 자, 이 숫자들 봅시다. 25, 15, 300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 문제는 자, 답이 아니겠죠. 그런 숫자들은 극도로 중요하니까 아까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에 관한 것들만 따로 모아서 메모장이나 노트를 준비하시면 효율적으로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신용카드는 사용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자, 초과액의 15%까지 300만 한도로 소득공제가 자, 가능하다 이고요. 자, 세 번째,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한 즉시 결제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직불카드는 그 즉시 결제 방식이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후불 결제 방식이었었죠. 사용한 다음에 계좌에서 빠져나가니까 둘 다 동시에 즉시 결제 방식이 아니라 직불카드는 즉시 결제 방식이지만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이어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체크카드는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자, 체크카드는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이 카드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 가맹점이 영업을 할 경우에만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카드의 종류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 잠깐만 저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잠깐 교재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제가 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시자고 이제 말씀드린 건 처음인데요. 이런 수치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이 계리식 시험에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숫자 하나하나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별로 사소한 것처럼 이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시험의 목적이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면은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합격자를 가려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은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83페이지에 카드의 종류,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먼저 자 182쪽에 신용카드를 먼저 보시면, 뭐 제가 이제 그 2번에서 설명을 했던 그런 개념인데, 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이런 수치들을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해서 교재를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의 15%까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그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는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똑같은데, 초과액의 15%가 아니라 30%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만 15%고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30%까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죠. 자, 이 그 나머지 숫자들은 동일하지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만 15%까지이고 나머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30%까지이다. 이런 숫자를 예를 들어서 직불카드나 체크카드에다 15%라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숫자들은 항상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좀 더 숫자들이 나오는 부분은 교재 형광펜이건 아니면 밑줄을 치시건 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